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대도약 원년을 맞아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힐 예정입니다. (21일)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청와대로 이전한 이후 첫 번째 공식 회견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를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룰 국정 구상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주요 정책 현안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전환, 대도약, 이번 신년 기자회견의 주제입니다. 청와대 브리핑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21일 오전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온 뒤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입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되며 시간은 90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합니다. 신년 회견의 슬로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대도약 원년을 맞아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힐 예정입니다. 민생, 경제, 외교, 안보, 국방, 사회, 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질의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경제 분야와 문화 분야에서는 특별히 영상 추대되는 청년 전문 유튜버 두 분에게 질문 기회를 줄 생각입니다. 신년 기자회견 보통 1월 초에 개최가 되는데 이번엔 모레죠. 21일로 잡혔습니다. 중국, 일본 정상회담 때문에 약간 늦춰진 건데 청와대에서 여는 첫 기자회견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일정이 조정되긴 했지만 청와대에서 열리는 첫 기자회견입니다.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는데요. 청와대 이전 후에 첫 공식 기자회견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새해 초에 연달아 중국 또 일본 방문이 있었죠. 그래서 이 기자회견이 21일로 미뤄졌습니다.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을 하고요. 90분간 진행되는데 이전의 기자회견 보시면 알다시피 더 늘어납니다. 시간이.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통령 사회자가 질문할 기자를 즉석으로 지목하는 각본 없는 기자회견입니다. 출범 2년 차에 첫 공식 회견에 이 국정 운영 청사진에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비상계엄 여파를 극복하고 협조한 국민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모두 발언해서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제가 대한민국의 대전환 그리고 대도약인데 뭔가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까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도 질문을 받아서 또 소개가 될 테고요. 모두 발언에서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 이 주제입니다. 민생, 경제, 또 외교, 안보, 사회문화 중요한 세 분야죠. 로 진행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네. 신년사를 통해서 5대 대도약 대전환 구상이 제시가 됩니다. 이 바로 5가지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 통합 또 첨단 산업을 육성하게 되고요. 지방이 주도하고 또 모두의 성장이 강조됩니다. 산업재해 사망률도 낮추겠다는 것, 바로 안전 기본 성장이고요. 문화주도 성장, 문화의 힘이야말로 대한민국 문화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평화 기반 성장입니다. 북미 대화를 지원하고 또 남북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한반도에도 평화를 꽃피우겠다는 구상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도 사전 질문 조율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지역 풀뿌리 언론이라든지 독립 언론도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청년 유튜버도 참여하네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에 공식 기자회견은 이번이 이제 세 번째가 됩니다. 신년 기자회견도 약속 대련 없이 말씀드렸죠. 각본 없는 대통령, 사회자가 질문자를 지목하게 됩니다. 네.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는 풀뿌리 지역 언론 기자가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지역의 언론사도 기자 질문이 가능했고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독립 언론사의 기자들도 질문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예가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경제 사회 분야 관련해서는 청년 전문 유튜브의 질문 기회도 이번에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협치하고 소통의 기회로 삼겠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 최근 들어서는 우리 청년들의 이 목소리가 참 중요하죠. 그만큼 그래서 그들을 좀 대변할 수도 있는 청년 유튜브의 질문을 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의견 내달라라고 당부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가끔 이렇게 댓글을 읽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참 중요한 것이 정말 글러지지 않은 국민들의 날것으로의 의견이 바로 또 댓글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가끔 댓글을 읽고 국무위원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다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주인이 의견을 내야 된다. 그 의견을 뭐 직접 물어봐도 또 주저주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들을 댓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부처별 업무 보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또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국민 댓글을 또 소개하는 모습도 상당히 우리가 인상적이었던 그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 조작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다.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것은 업무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강한 경고도 했고요. 그만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민심을 읽어내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는 21일 기자회견 저희 KTV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리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균형발전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통합특별시에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공개됐습니다. 화면 보고 오시죠. 대한민국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지역이 강해져야 합니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습니다.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 의료, 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는데요. 통합특별시, 그러니까 행정 통합을 선택한 광역단체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5극 3특 바로 이 체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 대전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에 위한 생존 전략. 지금 일본도 고민입니다. 일본도 한때는 오사카, 교토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또 도쿄로 집중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문제점을 우리는 이 대전환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지방주도 성장의 핵심 수단은 지방정부를 행정 통합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합니다. 생활권과 경제권을 통합해서 교통, 산업, 복지 등을 함께 설계하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낭비를 또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부는 행정통합 강역 시도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 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대전, 충남이 이 통합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강주, 전남도 통합특별시가 추진됩니다. 화면으로만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인천의 인구가 305만이거든요. 네. 인천 인구가 300만이 넘으면서 얼마나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까? 공항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전, 충남이 통합되면 360만.
광주 전남이 통합되면 320만, 부산이 324만이니까 그만큼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통합특별시를 추진하게 되면 인구수도 부산이나 인천 광역시 수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지금 낙후됐다고 보는 이 서해안, 서쪽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원 규모를 좀 들여다보면 통합특별시 한 곳에 20조 원, 두 곳에 총 40조 원이고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의 지위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예. 뭐 지정만 해놓고 아무런 지원도 없다. 그럼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통합지방정부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자율성과 책임성이 부여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입니다. 통합특별시는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이 지원이 됩니다. 행정통합교부세 지원금 신설을 통해서 국가 재원이 재배분됩니다. 이제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를 통해서 지방이 더 경제적으로 든든해질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것인데 범정부 재정분권 TF가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국세와 지방세율을 7대3 수준으로 일단 중앙정부가 이 재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재정 자립도는 지방에서 더 향상될 수 있습니다. 차관급 부단체장을 4명으로 확대해서 인사 운영도 좀 자율적으로 그래서 책임 있는 이 또 조직을 통해서 더 경영도 잘할 수 있게 지방정부의 경영도 잘할 수 있게 될 수가 있고 통합특별시는 이 위상입니다.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는 또 서울특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통합특별시도 같은 특별시이기 때문에 지위가 격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커지는 덩치에 맞게 지위도 격상을 시켜준다라는 건데 이게 가능하려면 또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의 이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하려면 파격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강역시가 탄생되면 국제경쟁, 지역균형 발전의 계기가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 배치, 공공기관 이전의 최대 인센티브를 보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통합특별시 혜택이 되면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일단 공공기관이 옮겨가게 됩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 지역에 또 뿌리를 두고 기업을 해 나가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가급적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좋겠죠. 입주 기업에는 보조금도 지원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젊은 세대들이 옮겨오게 되고 또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고 지역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요. 토지 임대료와 지방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해 줄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안은 지역 일자리,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행정 통합 이후에도 또 다양한 과제들이 있을 텐데요. 과연 제2의 서울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식도 짚어보죠. 이른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고위력 미사일 현무5가 실전 배치가 됐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할 텐데 이란을 공격했던 미국의 이 벙커버스트 기억날 겁니다. 네. 그보다도 위력이 더 강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무5를 첫 공개를 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요. 북지휘부의 벙커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현무5는 고중량, 고위력 탄도미사일입니다. 고중량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야 지하 깊숙하게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탄두와 발사체를 합한 무게가 무려 44톤이나 됩니다. 네. 사거리는 최대 5,500km이기 때문에 북한 전역과 동북아의 대부분 지역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고도는 무려 최대 1,000km입니다. 이 1,000km에서 하강을 하면서 예. 엄청난 속도로 이제 땅속으로 파고드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지하 깊숙이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현존하는 전통적인 무기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무기가 아닌 이상요. 지난해 말부터 실전 배치가 됐고 전력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작전 부대에 지금 순차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화를 추진한다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현무5는 북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입니다. 한국형 이제 삼축 체제가
완성이 되는 것인데 북핵과 또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한국형 삼축 체계를 보시면 어떤 삼축이냐면 차례대로 이제 연계가 되는 그런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발사 전에 이 위협을 감지하고 사전에 그 위협을 제거하는 킬체인, 그 다음에 이 발사가 됐을 때 이 공격 무기가 한반도로 발사됐을 때, 우리 영토로 발사가 됐을 때 한국형 미사일 발사 방어 체계 KAMD가 작동이 됩니다. 미사일 요격이죠. 네. 그 다음에 발사를 이렇게 당하고 난 이후에 응징을 해야 됩니다. 대량 응징 보복 KMPR 발사 후에 응징 체계가 되는데 이 중에 하나로 이제 현무5가 들어갑니다. 네. 이 벙커버스트 능력은 바로 3단계의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전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적군의 이 지휘관을 타도할 수 있는, 격파할 수 있는 그런 응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타격했던 아까 말씀드렸죠. 슈퍼 벙커버스트 이상의 위력으로 추정한다. 이건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미국의 평가거든요. 그다음에 외부의 평가이고 국방부는 육군 미사일 사령부는 최대 200여 발 배치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위력 미사일 무기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핵무기는 발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네. 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정말 상호 다 붕괴되는 상황을 또 우리가 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핵무기를 제외하고 쓸 수 있는 최고 위력의 무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핵무기를 능가한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무5는 물론이고 이렇게 차세대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 앞으로 우리의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도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폴란드나 중동에서는 연락이 왔을 것 같아요. 현무5 빨리 달라. 우리의 천궁도 대단하고요. 또 미사일 이 방어 체계, 레이더 시스템도 우리는 뭐 전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 예산의 GDP가 3.5%인데 2035년에는 128조까지 확대될 전망. 이건 그만큼 우리의 이 방위 산업 능력도 더 고도화된다는 의미인데 군은 차세대 미사일도 개발해서 이제 수백 기를 양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은 비핵 무기로 북핵 위협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괴물 미사일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핵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오히려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노리고 있는 점인데 사거리나 간통력이 높은 차세대 미사일도 개발 중에 있고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태세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전시작 정권 이걸 전환하더라도 이런 무기 체계가 우리에겐 상당히 중요한 기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형 벙커버스트 현무5는 정밀한 센서를 사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냐 정확한 위치를 또 요격할 수 있고 타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미국보다 강한 강철을 사용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우리 이 방위산업의 실질적인 요람이죠. 국방과학연구소의 특허이고요. 국내 기술로 방위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훈훈한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하는 공직 문화를 당부했는데 그만큼 칭찬 그리고 포상, 격려도 강조를 했는데요. 1호 포상자가 나왔다고요? 그렇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죠. 이재명 대통령은 칭찬한 경찰에게 또 특별 보상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의 허정훈 경감입니다. 200만 원 특별 보상금이 주어졌는데 공공기관 누리집, 우리 여러분들 웹사이트죠.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동해와 독도 5기를 보고한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없으면 좋은데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은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칭찬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포상 절차와 기준에 따라 피자라도 보내라. 얼마 전에는 또 산업자원부에 피자를 보내기도 했죠. 네. 먹고 싶습니다. 네. 성과 공무원에게는 또 파격 보상을 지시를 했는데요. 경찰청에 포상금 제도가 또 신설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도 우수 공직자 실명을 이렇게 자기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또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겠습니까? 휴가 중에 범죄자를 근거한 경찰관에도 특별한 포상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계속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상필벌 원칙,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이래야 일을 더 잘하죠. 일을 더 잘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공직사회의 신상필벌을 강조했습니다. 부정부패하면 나라가 망하고
충직하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다. 잘못한 사람들은 또 엄벌을 하고 잘한 사람들은 또 격려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시무식에서 공직자는 24시간 일해야 된다. 참 이게 어려운 일이죠. 네. 국민 집단 지성은 무섭다. 세상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 공직자의 1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우리 인구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서에 탁상 공론은 안 된다. 실생활이 계속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된다. 국민 체감 국정 실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언급도 또 곁들여서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